자, 20강 충돌과 안전장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76번 그림 가는 동일한 달걀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각각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A만 깨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A만 깨졌기 때문에 A가 받은 힘의 크기가 더 크다.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의 차이는 시간이야. 단단한 바닥은 충돌 시간이 짧고 푹신한 바닥은 충돌 시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A가 단단한 바닥이고 B가 푹신한 바닥이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일단 이 실험에서 A와 B의 충격량은 같아.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도 같아요. 자, 1번 충돌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2번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달걀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달걀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작다. 그치? 왜 그러냐면 충격량 이꼴 이거거든. 근데 이 녀석이 일정할 때 힘을 받은 시간이 길면 평균 힘은 줄어들잖아. 그렇죠? 5번 나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B가 A보다 크다가 아니라 A와 B가 같다. 자, 그 다음에 6번 A와 B가 각각 바닥과 방석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은 같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자유 낙하를 한 거기 때문에 속력은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3번과 6번. 자, 577번 그림은 동일한 물풍선 A, B를 같은 높이에서 각각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A만 터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A만 터지고 푹신한 바닥에 떨어진 B가 터지지 않는 까닭을 다음 용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세요. 됐지? 그러면 일단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다. 하지만 A가 단단하죠? A가 힘을 받은 충돌 시간이지? 그러니까 A의 충돌 시간이 B보다 짧기 때문에 받은 힘의 크기가 크다. 그래서 A는 터지고 B는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자, 578번 그림 가는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받기 위해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의 A와 B는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각각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받을 때와 뒤로 빼면서 받을 때가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B가 뒤로 빼면서 받는 거고 A는 앞으로 내밀면서 받는 거지. 그래서 기억, A는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받는 경우에다 맞고, 니은 손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고 운동량 변화량도 같아요. 이 면적도 같고. 하지만 손을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와 B에서가 같은 게 아니라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79번 그림 가는 운동하는 자동차가 상자와 충돌하여 정지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와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동일한 자동차가, 그러니까 가와 나에서 운동량이 같아. 처음 운동량이. 그 다음에 둘 다 정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같죠.
그러면 가와 나에서 차이점은 가는 시간이 길고 나는 시간이 좀 짧네. 고로 가에서 받은 힘의 크기가 나에서 받은 힘의 크기보다 작습니다. 기억, 충돌 과정에서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왜냐하면 운동량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니은, 충돌 과정에서 자동차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디귿, 나에서 충돌할 때 벽이 자동차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랑 같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야. 왜냐하면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힘이 주고받는 물리량이라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자, 580번. 그림 가는 질량만 다른 동일한 유리컵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질량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충돌 직전의 속력은 같습니다. 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A방 깨지는 모습을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은 각각 M, EM이다. 나는 충돌 과정에서 A와 B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S1과 S2는 아랫부분의 넓이이다. 자, 그럼 1번 기억, 니은 중 A를 나타내는 거. 자, A는 아무래도 푹신한 방석보다는 시간이 짧겠죠? 푹신한 방석이 시간이 기니까 시간이 긴 니은이 B고 기억이 A가 돼요. 그래서 기억이고, 그 다음 S1과 S2의 값을 구하세요. 어차피 S1과 S2는 뭐랑 같냐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이자 운동량 변화량이거든. 근데 어차피 A하고 B가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은 똑같잖아. 둘 다 V로 도착을 하거든. 그럼 이럴 때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은 A는 MV, B는 EMV지. 그죠? 그래서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는 MV, B는 EMV라서 1대 2야. 고로 충격량의 크기 S1 대 S2도 1대 2가 됩니다. 자, 581번. 그림 가는 동일한 공을 같은 높이에서 각각 시멘트 바닥과 모래판에 가만히 떨어뜨린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시멘트 바닥과 모래판에 떨어진 공이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공은 충돌 후 위로 튀어 올라왔지만 떨어진 공은 충돌 후 정지했다. 자, 일단 시간은 시멘트 바닥이 좀 짧고 모래바닥이 커요. 그러니까 B가 모래판이고 그 다음에 A가 시멘트판입니다. 기억, B는 모래판에 떨어진 경우이다. 맞고, 아랫부분의 면적은 A와 B가 같다. A와 B가 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충돌 직전의 속력은 A와 B가 같거든. 시멘트랑 모래바닥이 충돌 직전, 여기 충돌 직전의 속력은 VV로 같아. 됐습니까? 근데 모래판에서의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을 M이로 한다면 얘는 MV가 되고, 그 다음에 시멘트 바닥에서의 운동량 변화량은, 자, 여기 튀어나온 속력이 있겠죠? 이거를 V'이라고 할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MV' 빼기 MV야.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커요. 그러니까 A의 면적이 B의 면적보다 큽니다. 이거 충돌 직전 공의 속력은 시멘트 바닥에서와 모래판에서가 같다. 맞아요. 왜? 충돌 직전 속력은 같은 높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한 거기 때문에 속력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시멘트 바닥에서와 모래판에서가 같지 않겠죠. 얘가 훨씬 더 클 거야. 봐봐, A 그래프에서 힘이 B 그래프에서 힘보다 훨씬 더 크잖아. 그럼 여기서 평균 힘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A의 평균 힘은 요거랑 절반이니까 여기, B는 절반 여기잖아.
어차피 최대 힘이 크기 때문에 평균 힘도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 번 틀렸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에요. 자, 582번 그림 가는 야구 선수가 공을 받는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A는 손을 뒤로 빼면서 B는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 뒤로 빼면서 받는다는 얘기는 시간이 긴 거고 그냥 받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P가 B가 되는 거고 Q가 A가 될 거고 둘 다 정지했기 때문에 A와 B 둘 다 운동량 변화량은 같습니다. 고로 P하고 Q에서 이 면적값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 자, 1번 가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물리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을 의미하고, 자, PQ 중 A를 나타낸 그래프는 어떤 것인지 쓰세요. 자, A는 Q. 왜냐하면 뒤로 빼서 받으면 그만큼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3번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 손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부상을 줄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길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길다 A네 A. 됐죠? 그래서 A같이 받아야지만 시간이 길어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서 힘을 받는 힘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자, 583번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자동차가 V의 속력으로 집더미에 충돌하는 모습을 나는 질량이 2M인 자동차 EV의 속력으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동차와 집더미의 충돌 시간은 2t, 자동차와 콘크리트 충돌 시간은 t이다. 자, 가와 나 모두 정지했고 가 또는 나에서만 파손됐다. 일단 나에서만 파손이 될 것 같아요. 이 콘크리트 벽이고 집더미잖아. 됐지?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가에서 운동량 변화량은 mv, 나에서 운동량 변화량은 4mv가 되죠. 그러니까 나가 가에서의 4배이다. 이거 맞고. 자, 충돌 과정에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자, 평균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이죠.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하면 시간이 2대 1이잖아. 그 다음에 충격량은 1대 4가 되죠. 그러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1대 8입니다. 그래서 나가 가에서 8배입니다. 파손되는 경우는 나이다. 맞네. 그 정답은 5번이 돼요. 자, 584번 안전장치 중 주된 원리와 역할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1번은 관성이죠. 나머지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원리입니다. 자, 585번 그림은 충격과 관련된 안전장치이다. 도로에 설치된 보호난간, 농구대 기둥의 스펀지. 자, 얘네들은 둘 다 시간을 길게 해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자, 움직이던 물체가 충돌에 의해 정지할 때 뭐뭐를 길게 하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물체가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자, 586번 그림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의 에어백이다.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이 충격을 줄이는 원리는 충격량을 작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충격량은 일정한데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587번 그림은 깨지기 쉬운 제품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로 유리컵을 포장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경우는 시간을 길게 해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범퍼, 에어매트, 스펀지 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588번 그림은 두꺼운 야구 글러브이다.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자, 글러브는 손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여준다. 충격량의 크기는 일정해. 변화가 없어요. 대신에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고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만큼 받는 충격력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디귿 공이 정지할 때까지 손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글러브를 끼고 받을 때와 맨손으로 받을 때가 당연히 다르겠죠. 이게 더 아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자 589번 그림은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굽혀 땅과의 충돌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다.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길게 해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기억, 사람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 맞고, 충격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자 590번 그림은 높이뛰기 선수가 매트 위로 착지하는 모습이다. 매트를 사용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 원리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이것도 시간을 길게 해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지. 기억,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맞는 말인데 590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많이 변한다. 이것도 맞는데 590번하고는 관련이 없고, 디귿번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길수록 평균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디귿번이 맞아요. 자 591번 그림은 글러브를 낀 포수가 날아오는 야구공을 받는 모습이다. 기억,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받는 경우 손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커진다. 충격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니은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 손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맞아.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 시간이 길어지니까 디귿번 이유죠. 그래서 포수의 글러브에 충전재를 더 넣고 공을 받으면 손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 자 592번 그림은 안전성 진단을 위해 자동차를 벽에 충돌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안전띠는 관성에 의한 사고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이다. 맞고, 범퍼가 단단할수록 안 돼. 단단하면 시간이 짧아지잖아. 그치? 에어백은 사람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준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93번 그림은 높은 곳에 떨어지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에어매트이다. 이것도 시간이 길수록 받은 힘의 크기는 줄어든다. 이게 원리가 되죠. 기억, 빨대 속에 면봉을 넣고 빨대를 불 때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면봉이 더 멀리까지 날아간다. 맞는 말인데 593번하고는 관련이 없고, 잘 찌그러지는 재질의 범퍼를 사용하면 자동차의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잘 찌그러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만든다. 이 말과 같고, 자 디귿번 노를 세게 저을수록 배가 빠르게 앞으로 나간다. 이거는 작용-반작용 법칙입니다. 그래서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현상이에요. 정답은 2번. 594번 그림과 같이 학교 주변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자동차가 천천히 운행하도록 규정 속도를 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학교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력을 제한하는 까닭을 자동차의 운동량과 충격량을 관련지어 서술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속도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자 속도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동차의 운동량을 줄이는 거랑 같고, 자동차의 운동량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물체가 가해지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어드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충격량이 줄어드니까 사람이 받는 평균 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전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595번 그림 가는 자동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 범퍼가 찌그러지는 모습이고, 나는 자동차 범퍼 앞부분에 단단한 철제 보호대를 설치한 모습이다. 나와 같이 범퍼 앞부분에 단단한 철제 보호대를 설치하면 자동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한 까닭을 서술하세요. 자, 철제 보호대를 설치를 하면 상대적으로 충돌했을 때의 시간이 짧아서 평균인 자동차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운전자가 위험해져요.